존경하고 사랑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유익한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부여 출신 강용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이 자리에서 도정 질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충남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메르스와 가뭄 피해 극복을 위한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본 의원은 안희정 지사님께 도정의 몇 가지 질문을 통하여 도정 발전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안희정 지사님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희정 지사님, 바른 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지사 안희정입니다. 네, 지사님, 요즘 가뭄이 무척 심하죠? 도정에도 바쁘실 텐데 가뭄과 메르스까지 겹쳐 심려가 크실 것입니다. 가뭄과 메르스 중 어느 것이 더 심각할까요? 글쎄요. 생명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메르스 질병 관리가 아무래도 우선순위와 급한 순위로 보면 메르스가 아주 긴급한 현안이고요. 가뭄은 또 가뭄대로 또 대처를 해야 될 문제라서 그 두 개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하냐고 물으시니 답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메르스는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상당히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해 대책은 비가 내렸다고 중지하지 말고 다시 올 한 해에 대비해서 계속 지속되어야 하며 가뭄 끝에는 꼭 큰 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큰 비 뒤에는 또 수해가 따르니까 수해에도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예. 가뭄 끝에 큰 비가 온다는 말씀이 현명하신 말씀으로 얼른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네. 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사님, 제 얼굴이 좀 검어지지 않았어요? 예, 좀 검어지셨나요? 네. 예. 제가 요즘 그 가뭄과 풀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뭄은 어차피 비가 와야 해결이 되는 것이고, 풀은 비가 안 와도 잘 크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관리하는 밭이 집터를 포함해서 약 한 3,000평 정도 됩니다. 근데 그 풀이 상당히 풀 때문에 작물을 심기가 어렵습니다. 관리도 잘 안 되고. 요즘 무슨 풀이 나는지 아세요? 저도 자그마한 텃밭에 보니 작년, 재작년과 달리 조금 더 찰지고 질긴 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는 뿌리 줄긴 쇠비름이나 그 삘기과의 그 굵직한 풀보다 잎사귀는 얇은데 뿌리가 훨씬 더 많이 잡아먹는 풀들이 지난해보다 훨씬 더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 그렇죠. 요즘 쇠비름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발하고, 또 피 아시죠? 피. 논에 나는 피. 이게 상당히 생명력이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이게 풀도 이게 시기별로 싹 트는 그 풀의 종류가 다 틀립니다. 6월에 나는 거, 7월에 나는 거, 또 가을에 나는 독사풀 등 종류가 틀린데, 풀과의 전쟁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풀을 없애는 시기를 놓쳐서 풀한테 졌습니다, 사실. 져가지고, 금년에는 풀을 꼭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봄부터 열심히 풀을 지금 없애고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더라고요. 풀을 전부 없애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관리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뽑아서 작물에 피해가 없을 정도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도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 복지, 문화, 건설, 행정, 소방, 환경, 경제, 교통 등 어느 분야에도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네. 쉽지는 않겠지만 도정의 손길이 항상 닿아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사님은 물론 모든 공무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으신가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도정 부분의 세 가지를 지사님께 질문을 통하여 도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백제문화단지 관광단지 지정과 이후의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4년쯤 경주시에 가서 경주시 의장과 만나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경주시 의장은 신라 문화재가 경주에 30% 이상이 현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주를 신라 자연단지로 지정하지 않고 부여를 백제 역사 자연단지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서운해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 경주시 의장은 정치적으로 빼앗겠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아시는지요? 글쎄요. 어떤 말씀이 제연단지 지정을 백제 제연단지는 돼 있는데 경주에는 신라 제연단지는 많이 네.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부여로 지정한 것은 정치적으로 바뀐 것이다. 힘이 약해서 정치적으로. 네. 그 의미 잘 모르시겠어요? 그때쯤에 아마 그 충청도 출신의 어떤 분이 국무총리 이런 위치에 있었고 그런 상황이 좀 있었어요. 물론 백제 제연단지가 지정될 때는 DJP 연합정부 때 김종필 전 총리님의 역할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제연단지 사업이 국가적으로 지정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었고, 아무래도 김종필 총리께서는 자기의 고향 출신 지역에 대한 또 애양심과 마음으로 국가적 사업을 이렇게 결정해 주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제연단지라고 하는 것을 경주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좀 달리 대답을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건 뭐 그 사람들의 욕심이라고 볼 수 있고. 어쨌든 백제문화단지는 1998년에 기공식을 갖고 2010년에 개장을 하였습니다. 네. 그 백제문화 관광단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롯데그룹과 MOU 체결을 하였죠. 2008년에. 예. 롯데그룹이 재계 서열 몇인지 아세요? 정확한 서열 그 순위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거 알고 계셔야 될 텐데. 롯데가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5월 순위가 세계 7위입니다. 네. 7위 대기업이고 부채율이 50%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재무구조가 좋은 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래 당초 MOU 체결을 할 때 하려고 했던 계약이 돼 있던 그 민자 사업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신가요? 예. 그 테마파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백제 테마파크가 또 있고 에코파크가 있고 백제 어울렛 있고 그다음에 리조트가 있고 골프장 뭐 이런 스파빌리지, 골프빌리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부분이 2015년까지 완공을 하기로 한 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롯데에서 지금 투자를 해서 완공이 된 것은 단 3가지뿐인 건 아시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죠? 이것은 지금 현재 민간 투자 분야에 대해서 기본 계획들의 변경들이 지금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들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2015년 말까지 준공을 하기로 했거든요. 예. 그 2015년까지 기업과 맺은 이런 개발 계획에 대해서 기업이 내부 자금과 기타의 그 사정으로 인해서 변경의 협상 내용들은 늘 이렇게 협상에서 시기는 좀 변경됩니다만, 재작년인가요? 하여튼 롯데 측하고 만나서 이 기본 계획과 투자에 대해서는 의지는 분명히 추진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다만 이 사업 내용의 변경에 대해서 우리 사업체 주최 측들과 같이 논의를 더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2015년 말까지 완공을 해서 그 관광객 유치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로 약속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롯데에서는 지금 다른 데에만 뭐 아시죠? 제2롯데월드라든가 뭐 이런데 엉뚱한 데에 그 투자를 해서 하고 지금 백제 문화단지 관광단지에는 현재로서는 전혀 투자를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주장으로는 뭐 리조트라든가 또 골프장, 아울렛 매장 이렇게 그쪽에서는 상당한 지금 수익을 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사업은 수익이 안 되는 거라서 지금 추진을 않고 있다는 얘기인가? 이런 부분은 지사님께도 확실히 알고 추진이 돼야 될 텐데 그렇지 않나요? 백제 제연단지 전체를 지금 보면 이제 그게 약 면적으로 치면 이제 반반씩 나눠서 우리는 제연단지라는 공적 투자를 했고, 그 공적 투자를 배경으로 그 면적 정도의 범위 내에 민자 투자를 해서 이 제연단지 전체를 롯데가 좀 운영하는 것으로 초반에 그렇게 우리 도가 약속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자하고의 제연단지의 운영과 향후의 수익성 문제에 대해서 롯데랑 계속해서 좀 쟁점들이 있고 서로 간에 업무가 추진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는 그 사업에 대해서 일부 계획 변경을 해서 이 사업을 좀 착수하는 방향으로 롯데도 지금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롯데를 유인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근데 롯데 측에서 주장하는 대로 우리가 끌려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 착공이 되지 않은 그 민자 사업으로서는 그 휴양 문화시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뮤즈먼트 파크라고 해가지고 해상왕국 백제의 교역을 테마로 시금시설, 자연, 역사, 문화를 재질로 한 가족형 테마 공원을 만들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있고, 주요 시설로는 선화호, 소변 산책로, 어린이 월드, 다목적 행사장, 소변 공연장, 미식가거리 등 여러 가지 이런 주요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제 테마파크에도 전시관 등 도예전시관 등 여러 가지 왕의 정원도 있고 백제 테마 정원도 있고 이런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 이게 다 우리가 지금 현재 백제 문화단지 관광단지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이걸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이 시설들은 백제 제연단지를 투자를 해서 이 제연단지를 통해서 일반 기업의 민간 수익을 올리기 위한 각각에 보면은 배치들입니다. 롯데 입장에서 이걸 이 정도로 집어넣어야 이 제연단지 내에 일정 정도의 관광객을 좀 모집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로서의 가장 핵심은 제연단지를 잘 보존하고 육성하고 그것을 지역 내 역사문화자원으로 잘 보존하는 것이 우리 정부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롯데는 자기 계획에 따라서 투자를 하고 있고 그 투자의 계획 내에서 그 시기들이 약간씩 조절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협상을 하고 있을 수밖에 협상을 통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아니 그것은 이제 롯데 측을 우리가 이제 볼 때 그것은 롯데 입장에서 하는 얘기고
충남도나 우리 도민들이 이렇게 보는 측면에서는 빨리 추진이 돼서 관광객이 왔을 적이 백제 문화단지 관광단지를 돌아다닐 적에 한번 그 요즘에 그 관광단지 지정된 이후를 안 가보셨죠? 아니 1월 5일자로 이렇게 지정이 됐는데 안 가보신 것 같은데 실제 백제 문화관광단지를 돌아보는데 걸리는 시간이 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현재로서는. 뭐 볼거리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거리도 없고 어떤 시설이 사실 우리 도민들이 거기 휴양을 아니면 관광을 가가지고 돌아볼 시설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롯데에서 얘기하는 부분을 롯데는 어쨌든 이 기업이라는 것은 손익계산을 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걸 다 들어줄 수는 없죠. 그래서 지금 이 시설 빈자 사업으로 해야 될 시설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굉장히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이번 질의를 계기로 해서 이 협상 과정과 변경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직접 한번 더 보고를 받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문화관광단지가 충청남도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네. 천안에 한 군데 뭐 착공할 계획은 갖고 있죠. 그러나 충청남도에는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국에는 지금 문화관광단지가 전국에 22개소가 있고 15개소가 지금 착공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3개나 있습니다. 관광단지가 경주시에만 그 경주시의 그 간포 관광단지하고 보문 관광단지하고 마우나 로션 등 이렇게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주시에는 골프장, 유의시설, 호텔이 뭐 롯데 리조트 이런 건 호텔도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보문 관광단지 가보면 신라호텔, 뭐 하얏트 호텔 그 유명한 호텔들 많이 있는 거 아시죠? 그 먹거리층이 쫙 줄 서 있는 것도 아시고. 예, 그래서 해양 관광 시설이 있습니다. 부여에는 또 금강이 있지 않습니까? 금강 수질이 몇 급수인지 아세요 지금? 잘 모르시죠? 네, 정확한 3급인지 4급인지 급수를 정확히 기억 못합니다. 지금 제가 그 농업기술원에 이 수질 조사를 작년부터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가뭄이 시작된 한 5월 전까지는 약 2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강물이. 네. 그래서 이 뭐 바다나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지사님한테 제가 부여에 특급 호텔을 재야 되겠는데 잘 좀 도와주시라고 부탁을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백마강 주변에 특급 호텔도 필요하고 하여튼 경주에 있는 시설 이런 부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특별한 노력을 해주실 거죠? 예. 예,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간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대규모 민간 투자를 이끌 것이냐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좀 더 얘기를 해봤으면 합니다. 제 입장은 대부분적인 그 민간 투자가 저는 지역의 상권과 연동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나서 단지 내 롯데가 대연단지를 하는 것과 부여 읍내의 전통시장과 연계를 짓지 못하면 사실은 그 롯데의 투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 고민이 이제 그겁니다. 재연단지를 통해서 여기를 완결적으로 해서 롯데가 투자를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부여의 읍내에 있는 전통상권이랑 어떻게 연동시킬 것이냐가 이제 저희들의 고민이고, 그런 점에서 대규모적인 민간 투자를 했을 때 도에서 어떠한 완급을 조절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고민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롯데에서 민간 투자하기로 한 사업 내용은 시내의 상권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시설 자체가 오히려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휴양시설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여 시가지에는 잘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전통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경환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은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많은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돈을 아무리 투자해도 그분들이 의식이 변치 않는 한은 사람을 끌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상임위에서 많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롯데에서 실질적으로 아울렛 매장이나 이런 쪽은 주말이면 아주 사람이 넘쳐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고, 매출도 다른 데는 구경을 하고 가지만 부여에 와서는 사가지고 간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가장 매출을 많이 올리는 그런 아울렛 매장인데, 이렇게 뭐 돈벌이 되는 것을 하고 돈이 뭐 들지 안 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롯데에서 투자가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제가 그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한테 강력하게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단단히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롯데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백제문화재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제문화재가 금년에 61회를 맞이하죠. 뭐 충남의 대표적인 문화재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잘 치러진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일단은 뭐 지역 축제가 가지고 있는 경주 문화재도 마찬가지고요. 지역 축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과 콘텐츠 측면에서 나름의 한계는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또 지역 주민들한테, 지역 역사문화 축제로서 지역 주민들한테 조금 더 시장 군수님들이 노력을 하셔서 주민들에 의해서 또 축제가 진행된다는 측면에서는 그 방향으로 발전한다는 측면에서는 또 긍정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백제문화재라고 하면 부여 공주를만 갖고 얘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백제권이라고 하면 서울 한강 이남과 전라남도까지가 백제권 아닌가요? 그러면 백제문화재는 그 백제권에 살던 사람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여는 문화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부여 공주만의 문화재가 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런 나름의 앞으로의 발전 과제가 백제문화재에 분명히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네.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저한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주문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백제문화재가 현재처럼 부여 공주만의 문화재가 돼서는 성공할 수가 없다. 그러면 충청남도 도민이 모이는 시군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백제문화재가 성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충청남도에 문화재가 상당히 많지요. 문화재 각 지역마다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수십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각 지역마다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기지시 줄다리기라든가, 또 한산의 오시 축제라든가, 또 여기에 하여튼 참여할 수 있는 보령의 머드 축제도 좋고, 어떤 부분을 이게 10일 동안 한다고 그러면 각 시군이 한두 군데씩 참여를 해서 같이 이렇게 백제문화재를 즐기고 또 이렇게 참여를 하는
그런 문화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게 우리 도 의원님들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분들한테 백제문화재를 앞으로 그렇게 좀 확대시켜 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각각의 지역에 특히 역사 문화를 소재로 한 지역 축제와 재래식이 자기 축제의 내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가 지금 가장 고민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잘 더 점검을 하고 내용을 더 좀 심화시켜야 되는 과제가 이제 우리 문화재에 있고요. 두 번째로는 도에서 주관을 하는 행사들은 도가 좀 더 책임감을 좀 높이고 재정 투자를 좀 더 확대해서라도 도가 좀 주관을 해서 행사를 치루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대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한 도가 주관하는 각종 지역 축제들을 도 차원에서 관리할 때에는 도가 모든 축제를 매해마다 다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 점에서 도에서 직접적으로 주관해서 도의 이름으로 좀 더 확대하고 더 성대하게 치르기 위해서 축제를 좀 몇 개를 엄선해서 장차로의 문화재단에서 함께 업무들을 좀 봐나갈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부여와 공주, 시군과는 도가 주관을 해서 이 축제를 치르는 일정한 기간에는 도가 집중해서 이 축제를 좀 전국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내고, 또 평년도의 축제는 시군에서 또한 협력해서 치러내는 이런 식으로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보령 머드 축제라든지 이미 국내외적으로 그 축제가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또 그런 축제적 가치를 많이 발전시켜온 축제에 대해서는 도가 좀 더 주도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백제문화재는 지금 도비가 20억이 지금 투자되고 있죠. 각 시군에서 10억씩에서 20억 하고 40억을 갖고 하고, 그게 이제 기타 다른 사업비가 이렇게 투자되고 있는데, 어쨌든 도비가 한 20억 이렇게 투자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내실 있고 같이 충청남 도민이 같이 어우러지고 같이 참여하는 그런 백제문화재로 발전을 시켜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로 우리 농업 인구의 감소 및 농촌의 노동력 부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지사님과 좀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52개국가와 FTA 계약을 체결했죠. FTA를 체결을 했고, 쌀 수입이 전면 개방으로 인한 농업의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고, 우리 농업의 발전 없이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농업에 많은 관심도 갖고 있고 노력도 하고 계시죠. 농업 발전을 위해서. 삼농혁신을 통해서 뭔가 농업 발전을 하고자 많은 애를 쓰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우리 농업이 선진국 농업보다 어려운 현실은 잘 알고 계시죠? 어떤 점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소규모 영농 단위의 경지 면적의 제한성이 가장, 농가당 경지 면적의 제한성이 가장 선진국과 우리 농업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기계화를 통한 대규모 산업적 어떤 생산성을 높이기가 어려운 처지입니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로 우리 농업이 선진국 농업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이고, 여기에 농업의 기본 어떤 인적 어떤 기반과 관련되어서는 아시다시피 우리 농업이 또한 고령화되어 있는 현실이 또 우리 농업에서는 가장 또한 현재 어려운 과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우리 농경원 상임위원회에서 해외 연수를 지난번에 프랑스하고 이탈리아하고 스위스를 다녀왔습니다.
프랑스의 그 헥타당 농지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글쎄요, 그 가격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 그 우리 가이드는 그거 알려주셨는데 지사님 거기 프랑스 다녀오셨죠? 4년 전인가? 네, 예. 제가 다녀온 걸 뒷조사를 한 게 아니고 그 가이드가 제가 프랑스를 갔나 네덜란드를 갔나 지금 얼른 기억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예. 프랑스를 다녀가셨다. 거기에 관리 농장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다녀가셨다고 그러던데. 예, 그렇군요. 근데 프랑스는 헥타당 땅값이 500만 원 내지 700만 원이에요. 우리나라는 얼마예요? 우리나라는 3억입니다. 3억. 그러면 우선 이 토지 농지에서부터 규모에서부터 가격이 이게 우리하고 경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프랑스 사람들은 개인들 한 사람이 그 소지한 면적이 관리하는 면적이 약 40헥타라고 합니다. 평균. 근데 우리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 프랑스 근교에 그 프랑스 파리 근교에 농수축산물 도매시장 가보셨죠? 아니요,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안 간 것 같은데 거기는.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많은 물량이 하루 이틀 사이에 다 없어진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 농업에 있어서는 고품질과 친환경 농산물이 아니면 경쟁의 상대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또 가까운 중국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한 농지에 앞으로 이제 많은 농산물이 쏟아질 때 우리는 그들보다는 훨씬 고품질이고 또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생산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농업이 지금 농업 현장엔 일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이 이러고 계신지 아시나요? 잘 모르실걸요? 지금 외국인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중에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단가가 얼마냐? 10만 원입니다. 불법 체류자들을 더 많이 채용을 합니다. 불법 체류자들은 얼마인 줄 아세요? 5만 원 내지 6만 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왜 합법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그 태국이나 대개 태국하고 베트남 이런 데 사람들인데 가격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 자기 나라에 비해서. 근데 그 사람들끼리 가격을 조정을 해가지고 부탁을 하면 인력을 공급을 할 때 그렇게 단가를 비싸게 받습니다. 중간에서 누가 이제 마진도 이제 이렇게 띄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지금 농촌의 그 고령화에다가 농업 인구의 감소 등으로 인력이 없습니다. 그 지사님께서 삼농혁신으로 농업의 위기를 극복하시고자 하시는데, 근데 뭐 부족한 일순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족한 일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미얀마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미얀마를 갔는데 양군시라고 있습니다. 양군시. 제가 인구가 얼마냐 그랬더니 800만이라고 합니다.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노동자들 단가가 얼마냐 했더니 5,000원이라고 합니다. 5,000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와 양군시와 협약을 체결해서 그쪽의 노동자 싼 값을 6배 내지 10배 정도를 주고 계약을 체결해서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아주 성실하고 일 잘하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10배를 준다고 하면 5만 원이 되겠죠.
그다음에 좀 덜한 사람들은 한 600 정도 든다고, 최하로 600 정도 한다고 한 3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입을 해가지고 그 필요한 농촌에 공급을 한다면 농업의 어려운 점, 생산 단가를 확 낮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의외로 상당히 성실하고 일도 참 잘합니다. 시키는 대로. 그래서 그것을 양곤시와 충청남도와 같이 협약을 체결을 해서 국가에서도 지금 관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입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충청남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인력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지금 이 농촌이 의외로 상당히 그 일손이 부족합니다. 제일 부족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이 지금 이제 처음에 생산되는 것이 보통 이제 딸기를 생산합니다. 딸기. 그 다음에 토마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다른 이제 그 수박, 또 뭐 이런 거 메론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가을에 가면 또 밤을 수확할 때는 정말 어렵습니다. 인력이. 그래서 그것을 사계절 이렇게 돌려가면서 활용할 수도 있고, 뭐 사실 5만 원이면 아주 싼 단가지만 그 사람들이 5천 원짜리가 5만 원을 받고서 4년 동안만 국내에 체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했을 때 2년 하고 다시 연장했을 때 4년. 4년이면 4, 5, 20. 아니 4년이면 10배면 40년은 돈을 4년에 버는 겁니다. 그 사람들. 이게 상당히 그 사람들로서는 큰 돈을 벌 수도 있고, 우리나라는 싸게 사용해서 농가 일손을 도와줄 수 있고, 이런 서로 장점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이렇게 한번 제가 제의를 하는데 어떻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겠습니까? 예, 한번 좀 방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옛날 우리가 서독에 광고하고 간호사를 수출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혹시 의원님 아무래도 이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까지는 여러 가지로 또 상황도 좀 보셨을 텐데, 이제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산업 인력의 그 전체 양을 이제 아무래도 법률로 엄격히 좀 제한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 혹시 좀 고민이 좀 하셨습니까? 지금 이제 국가에서도 그 부분을 인력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수입되는 부분을 인력을 이제 예를 들어 충청남도에서 필요한 거 각 시군에서 이제 어떤 필요한 상황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선은 그러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국무총리 산하에 지금 이 외국인 산업인력 수급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거기랑 한번 제가 대화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농업과 농촌 현실에서는 이런 정도의 농업 산업인력이 좀 필요한데, 이 전체적인 총량에 대한 조정을 어떻게 해볼 수 있을지, 이제 이 제안을 하려면 저도 이제 이 산업 인력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산업 제조업의 노동력과 임금 문제,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또 더 정비를 해서 제안을 해야만 설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더 좀 봐서 그렇게 한번 좀 제안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저임금제가 지금 5천 얼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관계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어쨌든 그 부분을 하여튼 충분히 이해를 하셨다면 검토를 잘해서 인력 수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백제 문화단지 조속한 완공을 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화가 되기를 원하겠고요. 두 번째는 백제문화재가 우리 충청남도의 도민이 함께 참여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라는 부탁하고, 세 번째는 어려운 농가 일손을 도울 인력은행을 만들기 위하여 인력을 좀 수입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화단지 롯데하고의 문제는 지금 뭐 그동안 변경 절차나 이런 걸 통해서 올해나 내년까지는 이제 착공이 되도록 하는 현재의 진행 과정인데, 이 진행 과정에서 그 민간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좀 살펴보라는 의원님의 지적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업무를 보는데 의원님 말씀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